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폴러스. 제가 나비의 존재에 대해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이 세상의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진 애를 쓴 끝에 자아를 발견하게 된 애벌레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자아, 우리들의 자아입니다. 사랑을 담아 트리나. 보다 나은 삶, 진정한 혁명을 위해.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던 나의 아버지를 위해. 제1장. 옛날에 조그마한 줄무늬 애벌레가 있었는데 오래도록 알 속에서 잠만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껍질을 깨고 나와 세상 구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이 세상은 정말 눈부신걸? 아, 배고파라. 애벌레는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었던 그 잎새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냠냠. 이 잎도 먹고 저 잎도 먹고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점점 크게 자라더니 계속해서 쑥쑥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먹는 것을 그만두고 애벌레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일 먹기만 하면서 피둥피둥 살찌는 거 말고 더 값진 삶이 있을 거야. 이젠 정말 따분해지기만 하는데.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그에게 시원한 그늘과 먹을 것을 주던 다정한 나무에서 기어 내려왔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뭔가 더 나은 것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곳에는 난생 처음 보는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습니다. 풀과 흙과 구멍과 조그만 벌레들, 모든 것이 그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줄무늬 애벌레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줄무늬 애벌레는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애벌레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흥분감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벌레들은 먹는 것에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그와 얘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줄무늬 애벌레가 그랬던 것처럼 저 애들도 별 수 없군. 줄무늬 애벌레는 한숨 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정말로 어디론가 열심히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두리번거리다가 하늘 높이 솟아있는 너무나도 큰 기둥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어울려 다니다가 줄무늬 애벌레는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몸을 꿈틀대면서 서로 밀치며 올라가는 애벌레 떼였습니다.
애벌레들로 만들어진 기둥이었습니다. 서로 맨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아둥바둥하고 있었지만 꼭대기는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봄 기운이 솟아나듯 새로운 흥분감을 맛보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군. 한껏 마음이 부푼 줄무늬 애벌레는 한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나도 금방 왔어. 다른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대답할 시간도 없나 봐. 저 위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정신들이 없거든. 꼭대기에 뭐가 있는데? 줄무늬 애벌레는 또 물었습니다. 그야 아무도 모르지. 하지만 정말로 멋진 곳이 있을 거야. 누구나 저렇게 아둥바둥 올라가는 걸 보면 말이야. 안녕, 나도 바쁜 몸이라서. 줄무늬 애벌레도 그 틈바구니로 뛰어들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새로운 충동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또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줄줄이 늘어선 애벌레들이 그의 옆을 지나 기둥 속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할 일은 바로 이거야. 그도 다른 애벌레들과 몸을 부대끼며 기둥 속으로 묻혔습니다. 제2장.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방팔방에서 밀어대고 짓밟아서 줄무늬 애벌레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밀치며 짓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밀리며 짓밟히는 신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다른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이들 무리에는 아무리 둘러봐도 친구가 될 만한 녀석은 없었습니다. 그 녀석들은 위험스러운 존재였고 걸리적거리는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그들은 위로 올라가기 위해 발판을 삼을 만한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위로 올라가야겠다는 일념 때문인지 줄무늬 애벌레는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이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는 자리를 지키는데도 힘이 달렸습니다. 불안감이 슬금슬금 머리를 쳐들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위에는 대체 뭐가 있지? 불안의 그림자가 속삭였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고. 그러던 어느 날 화가 치밀어 오른 줄무늬 애벌레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놈의 불안감에게 냅다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그럴 생각할 시간도 없단 말이야. 줄무늬 애벌레의 발밑에 깔리게 된 자그마한 노랑 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묻는 것이었습니다. 너 뭐라고 했니? 그냥
나 혼자 한 말이야. 줄무늬 애벌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한 소리라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해서 말이야. 있잖아.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실은 나도 그게 궁금하지만 그걸 알아낼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몰라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 그녀는 자기가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를 했는지 깨닫고는 얼굴을 붉히더니 이내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아무도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걸 보면 저 꼭대기가 좋은 곳이긴 좋은 곳인가 봐. 하지만 그녀의 뺨이 다시 발그레해졌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할까? 줄무늬 애벌레는 진지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꼭대기에 있는 것도 아니니까 분명 중간쯤에 있을 거야. 아, 그렇구나.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줄무늬 애벌레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찜찜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올라가고 보자던 마음이 가셔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저 노란 여자애를 내가 어떻게 밟고 올라가지? 줄무늬 애벌레는 될 수 있는 대로 노랑 애벌레를 만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어느 날 그의 앞길을 막아선 노랑 애벌레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자, 올라갈 수 있는 건 너 아니면 나, 둘 중에 하나뿐이라고. 줄무늬 애벌레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노랑 애벌레의 머리를 짓밟고 올라섰습니다. 그를 쳐다보던 노랑 애벌레의 눈길에서 뭔가를 느낀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이 형편없는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위에 뭐가 있든 내가 이런 짓을 할 것까지는 없잖아.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의 머리에서 기어내려와 그녀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미안. 그러자 노랑 애벌레가 울음보를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널 만나기 전까지는 난 이런 생활을 참아낼 수 있었어. 하지만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무조건 올라가야겠다던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야. 난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널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생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도 몰랐다니까. 하지만 내가 그렇게 따스한 눈길로 날 쳐다보았을 때 난 확실히 알게 되었어. 이런 삶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이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너랑 같이 손잡고 기어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거야. 줄무늬 애벌레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애벌레 기둥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줄무늬 애벌레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가 위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정말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꼭대기에 닿을지도 모르잖아. 우리가 서로 밀고 끌어주면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거야. 그럴지도 몰라. 노랑 애벌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닌 것을 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려가자. 노랑 애벌레가 말했습니다. 그래.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올라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다른 애벌레 떼들이 그들을 짓밟고 올라갈 때 둘은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숨이 막혀왔지만 서로가 있었기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둘은 아무도 그들의 눈과 배를 짓밟지 못하도록 서로 꼭 껴안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와 노랑 애벌레는 한참 동안 그냥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는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꼭 껴안았던 몸을 펴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들은 애벌레 기둥 옆으로 빠져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줄무늬 애벌레야! 노랑 애벌레가 그를 불렀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줄무늬 애벌레도 그녀를 불렀습니다. 그들은 풀을 뜯어먹고 낮잠도 한숨 자기 위해 갓도단한 파릇파릇한 풀밭으로 기어갔습니다. 잠이 들기 전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까 그 녀석들 틈에 끼어 마구 짓밟히다가 이렇게 함께 있으니 정말 별천지에 온 느낌이야. 정말 그래.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제3장.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는 풀밭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풀을 뜯어먹어 토실토실 살이 쪘고 서로에게 사랑도 느꼈습니다. 그들은 다른 애벌레들과 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기쁘기 한이 없었습니다. 처음 얼마간은 천국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 껴안는 것도 시들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 말고 분명 더 나은 삶이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는 안절부절 못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를 더욱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끔찍했던 옛날에 비한다면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생각해봐.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맨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우린 모르잖아. 줄무늬 애벌레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우린 잘못 내려온 건지도 몰라. 지금까지 우리 여기서 푹 쉬었으니까 기운을 내서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줄무늬 애벌레야, 제발. 노랑 애벌레가 애원했습니다. 우리에겐 근사한 집도 있고 우린 사랑하잖아. 그거면 된 거지 뭐. 혼자 쓸쓸하게 기어 올라가기만 하는 그 애벌레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거라고. 노랑 애벌레가 너무나 자신감 있게 말했기 때문에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싶어 더욱 애가 달았습니다. 아무리 잊으려 애를 써도 기둥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 기둥이 있는 곳으로 기어가 위를 쳐다보며 과연 저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구름에 휩싸인 꼭대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달아 3차례 뭔가 떨어지는 소리에 줄무늬 애벌레는 깜짝 놀랐습니다. 커다란 애벌레 3마리가 땅바닥에 쿵 하고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2마리는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1마리는 여전히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와줄까? 그 애벌레는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꼭대기는 나비만이 볼 수. 그러다가 애벌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집으로 돌아와 노랑 애벌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각해진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벌레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 애벌레들은 그 꼭대기에서 떨어진 것일까? 드디어 줄무늬 애벌레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뭔지 밝혀내겠어. 그곳에 가서 맨 꼭대기의 비밀을 알아낼 거야. 그리고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노랑 애벌레는 망설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를 사랑하는 그녀는 그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비밀을 알아내게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노랑 애벌레는 과연 저 꼭대기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올라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확신이 서질 않았습니다. 노랑 애벌레 역시 그 꼭대기에 올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바닥을 기어다니는 삶에 만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꼭대기에 가볼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그 기둥을 통해서라는 것을 노랑 애벌레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갈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와 함께 가겠다고 하지 못하는 노랑 애벌레는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와 함께 가지 못하는 이유를 대지 못하는 자신이 바보 같았고 또 당혹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마음의 확신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기다리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왜 함께 갈 수 없는지에 대해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를 사랑하는 그녀였지만 그와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꼭 그 기둥을 따라 올라가야 저 높은 곳에 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난 올라가지 않을래. 그녀는 아픈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를 남겨두고 기둥으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제4장. 줄무늬 애벌레가 떠나가 버린 뒤 노랑 애벌레는 쓸쓸했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매일 그 기둥까지 기어가서 그를 찾다가 땅거미가 지면 슬픈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를 만나지 못한 것이 다행인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를 찾았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를 따라갔을지도 모르니까요. 노랑 애벌레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기보다는 뭔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노랑 애벌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변덕이 죽을 듯 했으니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로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마침내 그녀는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 마음이 멀어지더니 무감각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가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실뭉치 같은 것에 휘감겨 꼼짝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좋지 않은 일을 당하신 것 같은데요. 노랑 애벌레가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얘야.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순간 그녀의 가슴이 콩당콩당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비? 바로 그거야. 그녀는 문득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말해주세요. 나비가 뭐예요? 그거야 어른이 된 너의 모습이지. 나비는 아름다운 날개로 하늘과 땅 사이를 나풀나풀 날아다닌단다. 꽃의 달콤한 꿀을 마시며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사랑의 씨를 전해주는 일을 하지. 나비가 없다면 이 세상의 꽃들은 곧 사라질 거야. 설마요. 노랑 애벌레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솜털투성이 벌레에 불과한데 아저씨 몸이나 제 몸속에 어떻게 나비라는 게 들어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나요? 노랑 애벌레는 곰곰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애벌레인 너의 모습을 버릴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날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지.
죽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노랑 애벌레는 예전에 하늘에서 떨어진 3마리 애벌레를 떠올리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란다. 늙은 애벌레가 대답했다. 너의 겉모습은 사라지겠지만 너의 참모습은 여전히 살아있을 테니까. 인생이란 바뀌고 또 바뀔 뿐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다. 그것은 나비 한번 되어보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애벌레들과는 전혀 다른 게 아닐까? 만약 제가 나비가 되려고 한다면... 노랑 애벌레가 좀 머뭇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지요? 나를 잘 보아라. 난 지금 고치를 만들고 있어. 내가 마치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고치는 도피처가 아니란다. 이건 단지 자신의 참모습을 찾기 위해서 거쳐가는 곳일 뿐이지. 이곳을 한번 거쳐가면 다시는 애벌레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변화를 겪는 곳이란다.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에 살짝 엿보면 너나 다른 사람들의 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비는 이미 만들어지고 있는 거야. 다만 아주 천천히 만들어질 뿐이란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지. 나비가 되었을 때 참사랑을 할 수 있지. 그 사랑은 인생의 새로운 길을 열어준단다. 애벌레들이 서로 꼭 껴안는 것 이상의 사랑이지. 가서 줄무늬 애벌레를 데리고 올게요. 그렇게 말했지만 노랑 애벌레는 슬픈 심정이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기둥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노랑 애벌레의 새 친구가 말했습니다. 나비가 되면 그 친구에게 날아가서 나비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보여주면 되잖니? 그러면 그 친구도 나비가 되고 싶어 할 거야. 노랑 애벌레는 찢어질 듯 가슴이 아팠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돌아와서 내가 없어진 걸 알면 어떡하죠? 그가 나의 새로운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면 어쩌지요? 그가 그냥 애벌레로 있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애벌레면 어때요? 그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기어다닐 수도 있고 풀을 뜯어먹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랑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수로 고치 2개가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고치 안에 갇히는 건 너무 끔찍하다고요. 날개 달린 화려한 모습으로 새로 태어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단 하나뿐인 생명을 내맡길 수 있겠어요? 노랑 애벌레의 눈앞에는 미래에 대한 굳은 확신을 가지고 온 힘을 다해 고치를 만들고 있는 늙은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가슴속에 부푼 꿈을 안고 기둥에 대한 생각을 접어두고 있던 그녀였습니다. 그러나 나비에 대한 얘기를 듣자 잔잔하던 그녀의 가슴에 커다란 파문이 일고 있다는 것을 느낀 지금 이 순간, 앞으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늙은 애벌레는 계속해서 비단실로 자신의 몸을 감쌌습니다. 마지막 한 올을 머리에 감으면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거야. 우리 모두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바로 그 고치 옆에 매달려 실을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건 예전에 생각지도 못한 건데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건 바로 용기 때문이다. 만약 내 몸 안에서 실을 뽑아낼 수 있다면 나도 나비가 될 수 있을 거야. 제5장 줄무늬 애벌레는 처음보다 훨씬 빨리 올라갔습니다. 그동안 푹 쉬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몸집도 커지고 힘도 세워졌습니다. 기둥에 발을 처음 들여놓는 순간부터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야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들의 시선과 마주치지 않도록 무진 애를 썼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노랑 애벌레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마음이 약해지거나 딴 생각이 나지 않도록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다른 애벌레의 눈에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녀석은 원래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서 그런 것으로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기둥을 올라가는 애벌레 중에서 그는 독종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남들에게 무슨 억하심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꼭대기에 닿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건 다 자기 탓인 거야. 인생은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줄무늬 애벌레는 투덜거리는 애벌레가 있으면 이런 말로 타이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목적지가 바로 앞에 보였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지금까지 잘 견뎌왔지만 햇빛이 스며드는 꼭대기에 다다르자 기운이 거의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곳에서는 거의 아무런 움직임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올라오는 동안 터득했던 모든 기술로 간신히 제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것이 도로아미타불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겉껍질만 맞닿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비단실에 참모습을 숨기고 있는 고치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의 위쪽에 있던 애벌레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위에 있는 놈들을 해치워야 우리가 높이 올라갈 수 있겠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압력과 진동을 느꼈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애벌레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다음 다시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햇빛은 더욱 환히 비추어 왔고 위로부터 느껴지는 압력도 가벼워졌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 새로운 사실에 머리가 쭈뼛해짐을 느꼈습니다. 베일에 쌓였던 기둥의 비밀이 벗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보았던 3마리 애벌레에게 무슨 일이 생겼던 것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둥에서는 이런 일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침없는 절망감이 줄무늬 애벌레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에서 조그맣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자 또 한 녀석의 대답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입 다물어 멍청아. 저 밑에서 듣겠다. 우린 저놈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에 있단 말이야. 그게 바로 여기라니까. 줄무늬 애벌레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니. 결국 밑에서 볼 때만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쪽을 봐. 저기에도 기둥이 있잖아. 저기에도 있고 사방팔방 없는 데가 없잖아. 절망감을 느꼈던 줄무늬 애벌레는 이제 화가 치밀어 오름을 느꼈습니다. 내가 올라온 기둥이. 줄무늬 애벌레는 신음소리를 내듯 말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둥 중에 하나라니. 저렇게 수많은 애벌레들이 헛수고를 하고 있다니.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하지만 뭐 뾰족한 수가 없잖아. 노랑 애벌레와의 일이 아득한 추억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와의 삶도 그가 추구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랑 애벌레야. 그는 아련히 떠오르는 그녀의 모습이 그리워졌습니다. 넌 알고 있었지? 그렇지. 기다리는 것이 용기였지. 네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 너와 함께 있다면 이제라도 다시 내려갈 수 있어. 줄무늬 애벌레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가면 정말 바보 같아 보이겠지만 이대로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거야. 하지만 사방에서 꿈틀대는 애벌레들의 몸부림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모두들 위로 올라갈 길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밑에서 밀면 밀수록 제일 위에 있는 녀석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애벌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가 한데 뭉쳐야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우리가 힘껏 밀어낸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언제나 요 모양 요 꼴로 짓밟혀 있을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들이 힘껏 밀어붙이려고 할 때 애벌레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몸을 부대끼며 가장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팔랑팔랑 날갯짓을 하는 눈부신 노랑 생명체가 기둥 주위를 마음대로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멋있는 모습은 생전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어오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높이 올라올 수 있었을까요? 줄무늬 애벌레가 머리를 내밀자 그 생명체는 마치 그를 알아본 듯 자신의 다리를 쭉 뻗으며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애벌레 기둥에서 끌려나갈 바로 그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몸을 움츠리고 말았습니다. 그 눈부신 생명체는 슬픈 눈빛을 머금고 그를 놓아주었습니다. 슬픈 표정을 본 줄무늬 애벌레는 처음 기둥을 보았던 이후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흥분감이 잔잔히 밀려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 꼭대기는 나비만이. 이게 바로 나비라는 건가? 그럼 그때 그 말은 무슨 뜻일까? 저 꼭대기는 나비만이 볼 수.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지만 왠지 그럴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생명체는 바로 노랑 애벌레의 눈빛을 머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건 말도 안 돼. 그러면서도 흥분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그는 행복해졌습니다. 정말로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도망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날개 달린 생명체의 눈을 보는 순간 그 눈에 담긴 절절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도저히 그 눈길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른 애벌레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으며 살아왔던 지난날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으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둥바둥 몸부림을 치며 싸우는 일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애벌레들은 마치 그가 미치기라도 한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제6장 줄무늬 애벌레는 방향을 돌려 기둥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몸을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힘껏 몸을 쭉 편 채 모든 애벌레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애벌레들이 이렇게 저마다 아름다운 눈빛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줄무늬 애벌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것을 느끼지 못했던 자신이 새삼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는 애벌레 한 마리의 귀에다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저 위에 올라갔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올라가는데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애벌레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못 올라가니까 그러는 거야. 꼭대기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저러는 게 뻔하다고. 하지만 어떤 애벌레들은 그의 말에 충격을 받고 올라가는 것도 멈춰선 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가 괴로워하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도 그런 말은 하지 마. 이제 와서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야. 우리도 날 수 있다고. 우리도 나비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저 위엔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건 다 부질없는 짓이라고. 줄무늬 애벌레가 그렇게 외친 말은 줄무늬 애벌레 자신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큰 소리로 외치던 중에 불현듯 뭔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가고 싶은 본능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꼭대기에 오르려면 기어서가 아니라 날아서 올라야 했던 것입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자신도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기쁨을 느끼며 애벌레들을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더욱더 냉랭해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까지 엿보였습니다. 그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올라가기만 했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근사한 얘기였기 때문에 도저히 사실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갑자기 기둥 주위를 환하게 비추던 희망이 가물거리더니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고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내려가는 길은 너무도 아득했습니다. 나비의 모습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줄무늬 애벌레의 마음에도 의심의 물결이 세차게 몰아닥치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이 엄청나게 커다랗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무턱대고 몸을 부대끼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나비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 애벌레가 그를 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네가 뭔데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는 거니? 우리의 삶은 땅에서 기는 것이라고. 우리 몸뚱어리를 보란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나비가 된다는 거야? 우리의 주제를 알고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최고라니까. 어쩌면 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 줄무늬 애벌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 확실한 것도 없잖아. 그렇다면 나비 얘기는 내가 그냥 만들어낸 것일까?
줄무늬 애벌레는 아픈 가슴을 안고 자신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줄 애벌레를 찾으며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나비를 봤다.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삶이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줄무늬 애벌레는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제7장 줄무늬 애벌레는 슬픈 마음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노랑 애벌레와 놀던 옛집으로 기어갔습니다. 노랑 애벌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너무 지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몸을 웅크리고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노랑 생명체가 눈부신 날개로 그에게 날갯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거 꿈이 아닌가? 줄무늬 애벌레는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꿈결 같은 그 생명체의 날갯짓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더듬이로 그를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애정이 담뿍 담긴 눈길로 그를 쳐다보는 눈빛에서 줄무늬 애벌레는 정말로 나비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 멀리 날아갔다가 되돌아왔습니다. 마치 그에게 따라오라는 듯이 계속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찢어진 고치 2개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에 다다랐습니다. 생명체는 그 고치 속에 머리를 집어넣더니 다음에는 꼬리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날아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더듬이가 파르르 떨리는 순간 줄무늬 애벌레는 그녀가 뭔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서서히 그녀의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주위가 점점 어두워지자 그는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동안 노랑나비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The End. 아니, 이제부터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감사의 글. 이
이 세상을 온통 꽃으로 가득한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나비들이 필요합니다. 책 한 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화가에게 그림 하나를 그리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화가는 대답했답니다. 5분 하고도 내 인생의 전부가 걸리죠. 이 책도 그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신 분,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 이 책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평생 제게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일평생 제게 도움을 주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은 바로 이 책입니다. 제가 아는 모든 분들, 그리고 아직은 잘 모르지만 저와 함께 정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세계에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이 책을 바칩니다.